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 선을 돌파할 정도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네. 요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의 수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역이죠. 방역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완화되는 방역 정책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었던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은 유지하더라도 네. 사적 모임 인원은 6인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식당, 카페 등의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방역을 지금 시점에서 완화하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를 막으면서 생기는 피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 코로나19를 막으면서 수많은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를 이제 조금이라도 보상하려는 측면에서 방역 완화를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방역 완화가 실제로 이제 이러한 자영업 종사자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오히려 적절한 그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하고 대규모로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은 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측면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네. 비록 이제 예방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어제와 그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는 300명 초반에서 389명과 385명으로 굉장히 어. 크게 급증을 아, 했습니다. 위중증이.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도 2월 첫 주에는 매일 하루에 20분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면 2월 둘째 주에는 지금 매일 한 30분 정도의 네.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일간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매일 38명으로 계속 지금 일주일마다 하루에 1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뉴스 팩트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은 신속 항원 검사하고 등교를 해야 된다. 다음 주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위주로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무상 배부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이제 소식이 나갔더니 반응들이 되게 많이 엇갈리시더라고요. 요새 워낙 이 자가진단 키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아이의 이 자가진단 검사를 이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부담이 있죠. 오히려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계획은 다음 주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신속항원 검사 형태의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배부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중고등학교도 개학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중고등학생과 이제 교직원까지도 이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된 자가진단 키트는 일주일에 2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게 이제 음성인 경우에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네. 이 자가진단 키트라고 부르는 이 검사법은 유증상인 경우에는 한 70% 정도 정확도가 있지만 무증상인 경우는 민감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까지밖에는 이제 저희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무조건 맹신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어렵고 있죠. 예. 반드시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유증상인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민감도가 한 7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또는 콧물이 나온다거나 하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아이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받아보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이를 먼저 배부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19 검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상속, 네, 신속, 항원 신속, 검사. 네, 네. 상속, 네, 어렵죠. 신속항원 검사 네. 그리고 이 PCR 검사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이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PCR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무상으로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검사 역량이 부족해지니까 이러한 진단 체계 자체를 이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검사 체계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뉜다고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뉜다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고위험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 검사 기준이 나눠지게 되고요. 일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이 신속항원 검사는 크게 두 군데서 가능하십니다. 네. 증상이 없으시면은 선별진료소에서 그리고 증상이 있으시면 호흡기 클리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는 유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양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신속항원 검사를 누가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민감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의료인이 채취한 검체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유증상자는 호흡기 클리닉 또는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고위험군의 여부는 사실 증상 유무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쉬운 그런 분들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분들을 예, 저희가 네.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의사가 진찰하였을 때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분들, 그다음에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가족이 확진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 요양병원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큰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도 역시 이제 여기 검사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속항원 검사하고 응급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한 30% 정도는 가짜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대상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PCR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 MC들과 출연자들도 방송 전에 자가 진단을 하고서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스스로 하다 보니까 겁이 나요. 코에 얼만큼 집어넣어야 되는지 맞아. 아프기도 하고 이거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예. 일단 이 신속항원 검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키트를 보셔야 예.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 비닐봉지도 나중에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일단 신속항원 키트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요. 예. 모든 진단 키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명서를 명확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보셨을 때 이제 이와 같은 면봉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이 면봉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 면봉을 이용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깊이 찌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이제 코 안에 상처를 낼 수도 있기 아이고, 때문에 네. 그런 검체를 채취하기는 어려우니까 짧은 면봉으로 저희가 코 중간 정도 부분에서 중간 정도.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면봉에 검체를 채취하셨으면 저희가 이 면봉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에 관련된 항원들을 이렇게 액체에다가 녹이는 그런 그 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담가서. 여기에 담가가지고 충분하게 면봉에 묻어 있는 요 바이러스 관련 성분들이 여기에 묻어 나올 수 있도록 네네네.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네.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액을 요 진단 키트가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데요. 네네. 여기에다가 떨어뜨려서 검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를 수행하시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나 맞아, 네. 읽어야 가 죠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실 때는 대부분의 진단 키트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그 밴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C라고 써 있고 하나는 T라고 써 있는데 C는 컨트롤이라는 뜻이고요. T는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에서 밴드가 보이면은 양성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C는 양성 음성 여부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저게 들어가 있냐? 저거는 저 키트나 또는 내가 시행했던 검사 방법이 정확하게 시행됐는지를 보는 정상이냐? 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거는 재료의 질도 있지만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진단 검사의 정확도라는 거는 검사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C라는 거는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수행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진단 키트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저 밴드가 나와야지만 양성과 음성을 판정할 수가 있고요. 저 밴드가 나타나지 않는 저 끝에 부분 같은 경우 저기 이제 무효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때는 무효. 아무리 테스트 밴드에 밴드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걸 양성 음성으로 판정하시면 안 되고 C가 없으니까. 검사 자체를 잘못했다. 네. 한마디로 요리를 잘못했으니 다시 요리해야 된다. 아. 그래서 다른 키트로 재검하셔야 됩니다.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까 양성에서 하나는 진하게 보였고 하나는 되게 흐리게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 흐리게 보이는 경우 되게 이제 내가 양성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음성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신속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아. 약간의 밴드라도 약하게 나타나면 무조건 양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뚜렷하지 않은 약한 밴드도 무조건 양성으로 보시고 PCR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